행복한 부자 마인드로 프로그래밍 하라 랜디 게이지의 두 번째 챕터 진공의 법칙을 같이 읽겠습니다. 비워라 그래야 채워지리라. 해변을 걸어보라. 그럼 모래에 발자국이 남는다. 하지만 잠시 후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밀려오면서 움푹 패인 발자국을 다시 모래로 채워버린다. 풀이 들판을 덮어가고 회의가 다른 약속 시간까지 연장되듯이 말이다. 자연은 진공, 즉 빈 곳을 싫어한다. 우주의 속성은 본디 선한 것이기 때문에 빈 곳은 좋은 것으로 채워진다. 따라서 성공의 지름길은 빈 곳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의 지름길을 빈 곳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어느 날 저녁 성공학 강연을 끝냈을 때 그 강연에 참석한 한 여자가 강단 앞까지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최근에 직장을 잃고 남자친구까지 그녀를 떠났다며 내가 강연한 성공의 원칙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 했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가 예전 직장을 무척이나 못마땅해 생각했고 봉급도 보잘것 없었다는 점이었다. 게다가 승진의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우리는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 남자친구는 그녀에게 육체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 폭력까지 일삼던 못된 녀석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직장을 그만둔 것이나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말해주었다. 성공의 걸림돌을 치워낸 셈이라고 말해주었다. 실제로 그 후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비워내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비워내야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 라는 원칙을 깨닫게 되면서 그녀는 옛 직장에 연연하지 않았다. 옛 남자친구도 깨끗이 잊었다. 그리고 훨씬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었고 그녀의 진가를 알아주며 확대하지 않는 새로운 남자친구를 구할 수 있었다. 그렇다. 당신이 부정적인 것에 집착한다면 당신 삶에 긍정적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다. 따라서 빠듯한 삶을 살면서 여유를 찾을 수 없다며 내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가장 먼저 이렇게 묻는다. 지금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잊을 수는 없습니까? 당신 삶의 빈 곳을 만들어라. 바로 진공의 법칙이다. 일에 짓눌려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럼 그 사람은 사무실을 유심히 관찰해보라. 사무실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사방에 서류가 잔뜩 쌓여있다. 일하는 주변 환경이 어지럽다.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 나는 모든 일을 멈추고 정리부터 시작한다. 모든 것을 바닥에 내려놓고 프로젝트별로 파일화시킨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의 목록을 작성한다. 프로젝트별로 반드시 끝내야 할 중요 사안을 점검한다. 이렇게 정돈한 파일들을 캐비닛에 넣는다. 화급하게 처리해야 할 파일은 내 책상에 올려둔다. 할 일이 태산 같아도 당장 쉬어라. 그리고 정신이 맑아지면 화급한 일부터 차근차근 처리해라. 나는 목록에 쓰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하나를 끝낼 때마다 펜으로 지워내며 짜릿한 즐거움을 만끽한다. 이런 즐거움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며 모든 일에 집중하게 해준다. 그럼 내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모든 일이 끝난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는 마음이 편안할 때 그리고 정신을 집중할 때 일의 능률이 오른다. 따라서 모든 잡념을 물리치고 마음의 평화가 들어설 빈자리를 만들어내려 애쓴다. 온갖 일로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나는 잡동사니로 가득한 서랍이나 캐비닛을 깨끗이 비워낸다. 반듯하게 정돈된 널찍한 공간에 있으면 누구나 시원한 느낌이 들게 마련이다. 창의적인 발상과 냉정한 판단력은 그런 공간에서 생긴다. 이와 똑같은 원칙이 우리 삶에도 적용된다. 새 구두를 갖고 싶으면 현재 갖고 있는 구두 중 하나를 버려라. 새 옷을 원하면 벽장을 깨끗이 비워내라. 그 일부를 빈민 구호소에 기증해라. 쉽게 말해서 빈 공간을 만들라는 이야기다. 더 많은 사랑을 원하는가? 더 많은 배려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이 현재 집착하는 것을 버려라. 물론 건강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나도 30살까지는 건강 문제로 적잖게 고생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하지 못했고 인간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 병들고 파산해서 먹고 살기도 급급할 지경까지 전락한 적도 있었다. 그때는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다.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듯했고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집착한 까닭에 나쁜 생각을 품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런 고약한 생각은 내 피해의식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악순환이었던 셈이다. 나는 인생은 나고자 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힘겨운 삶을 한탄하며 지냈다. 부자들이 모든 기회를 독점하는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욕해대며 위안을 얻었다. 나는 패배자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지냈다. 따라서 나도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정신적 여유가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런 피해의식을 떨쳐내자 장밋빛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세계가 내 앞을 열렸다. 그때까지 나를 괴롭히던 건 건강 문제도 깨끗이 해결됐다.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정말 온갖 질병으로 고생했었다. 내 병력 카드가 그것을 증명해준다. 하지만 내 병력 카드가 사실인 것은 내가 그것을 사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위해서 내게 그런 질병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피해의식에 벗어나자 그 질병들은 기적처럼 치유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 질병들이 필요 없게 되자 내 몸은 질병에서 해방되었다. 건강한 조직이 되살아났다. 진공의 법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버리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우주의 속성에 본디 선한 것이란 진리를 깨닫는다면 진공의 법칙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다. 무언가를 버린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버린 것에 상응하는 것, 아니 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다시 채워지기 때문이다. 사방을 둘러보라. 좋은 것으로 넘쳐 흐른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의 마음가짐이다. 가슴을 크게 열고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라. 그 믿음이 들어설 공간을 만들어라. 그럼 풍요가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가슴을 크게 열고 당신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라. 그 믿음이 들어설 공간이 만들어라. 그럼 풍요가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진공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도. 하나.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모두 버리리라. 가슴을 열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리라. 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으리라. 모든 것은 신의 뜻에 맡기리라. 그럼 내가 염원하던 최고의 것이 나를 찾아오리라. 셋.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모두 버리리라. 가슴을 열고 호화로운 것을 마음껏 받아들이리라. 넷. 내가 염원하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포기하리라. 가슴을 열고 우주 질서를 받아들이리라. 3장 순환의 법칙도 같이 읽겠습니다. 순환의 법칙. 가진 것을 나눠주고 원하는 것을 취하라. 부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과도 같다. 부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끊임없이 움직이며 적정한 곳을 찾아 흘러간다. 사방이 막힌 곳에 물은 썩어 고약한 냄새를 풍기게 마련이다. 이런 순환의 법칙은 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난은 더 큰 가난을 낳는다. 가진 것을 순환시켜라. 그래야 막힌 곳이 뚫리고 풍요의 강물이 자유롭게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자. 내 이름이 된 것이 많지만 내가 그것들의 영원한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내 자동차, 내 집 등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잠시 동안만 내 것일 뿐이다. 언젠가 나는 그 지금의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이런 순환적인 삶을 살고 있다. 혼자일 때 당신에게 필요한 집이 세 잔을 거느리게 되었을 때의 집과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또한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집을 떠나면 다시 작은 집으로 옮겨가야 순리가 아니겠는가? 당신의 것을 지키고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당신에게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나눠줘라. 내가 새 모델의 자동차를 사고 싶은데 현재 소유한 스포츠카 중 하나를 파는 것은 당연한 논리다. 그래야 새 주인에게나 나에게 이익이 있다. 나는 새 모델의 자동차를 갖게 되고 그 사람도 자동차를 갖게 되니까.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새 자동차이고 신차보다 훨씬 싼 값이 구입한다는 이점이 있다. 나는 6개월이나 1년마다 컴퓨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듯하다. 내게는 언제나 최신형 모델의 컴퓨터가 필요하다. 가볍기도 하지만 운영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최신형 컴퓨터를 사고 갖고 있던 컴퓨터를 친구에게 준다. 첫 번째 법칙.
즉 진공의 법칙대로 구두나 옷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빈 공간을 만들려 할 때 나는 자연스레 두 번째 법칙을 떠올린다. 돈은 순환시켜야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가령 당신이 금전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보자. 주머니 속에 100달러밖에 없는데 빚이 1500달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100달러를 움켜쥐고 1400달러가 어딘가에서 굴러 떨어지기를 바랄 것인가? 그럼 성공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당장 순환의 법칙을 적용시켜라. 가난이 더 큰 가난을 낳는다고 말했다.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오늘부터라도 가진 것을 순환시켜야 한다. 100달러를 쪼개 축복 기도를 담아 세상에 순환시켜라. 먼저 10달러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교회를 보내라. 다시 20달러는 저기로, 15달러는 여기로, 25달러는 다른 곳으로. 이런 분할은 정체된 에너지에 활로를 터주고 당신의 돈을 순환시켜준다. 이렇게 돈을 순환시킴으로써 당신은 더 많은 물질을 당신에게 끌어들이는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된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다. 우선 당신 수표책에 축복의 기운을 담아 잔뜩 담아라. 수표를 우편으로 보낼 때마다 축복의 말을 중얼대면서 그 축복의 말을 수표 사본에 써두어라. 그럼 더 많은 물질을 당신에게 끌어오는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젠가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의 길로 들어설 때 당신은 이 법칙의 놀라운 효과를 실감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씨를 뿌리라는 것으로 생각하라. 매달 교회에 바치는 11조와는 다른 것이다. 순전히 당신 몫으로 돌아올 수확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이다. 물론 당신 마음에 드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당신이 이런 단체들을 지원할 때 그 파급 효과는 잔물결처럼 전 세계로 확대되어 갈 것이다. 나는 서너 군데 가극단의 청년 예술가의 양성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다. 내가 뿌린 종잣돈은 젊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그들은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는 데 전념할 수 있다. 내가 후원한 돈으로 그들은 새 집세를 내고 먹을 것을 사며 그 밖에 필요한 생활비를 쓴다. 그 학생들이 쓰는 돈은 집주인과 채소 장소를 즐겁게 해줄 뿐 아니라 대기업 직원들과 주도들까지 즐겁게 해준다. 이렇게 즐거운 순환이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그 돈을 한동안 쥐고 정체시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에 흘러나오기 마련이다. 이러한 순환은 끝없이 계속된다. 내가 뿌린 작은 돈이 더 큰 축복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가령 내 돈을 받아 예술적 재능을 연마한 젊은 예술가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다고 해보라. 그들의 연주는 음악을 즐기는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줄 것이다. 나는 그들의 연주회에 참석해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저 예술가를 키워내는데 나도 한몫했다는 자부심과 행복일 것이다. 이렇게 선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돌아서 갈 수 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대부분 예술가는 어딘가에 후원금을 받더라도 빠듯하게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내가 한 예술가에게 매일 점심을 사준다면 어떻게 될까? 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를 내 단골 옷집으로 데려가 공연할 때 입을 연예용 턱시도를 사준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1000달러는 좋게 될 것이다. 1000달러란 돈이 내게는 큰 돈이 아니지만 그는 1년 동안 무척이나 알뜰하게 살아야 1000달러를 겨우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쓴 1000달러는 오페라 지원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그렇다고 그는 내게 그 돈을 갚지도 않을 것이다. 물론 나는 그에게 그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요컨대 그 1000달러는 내가 뿌린 씨앗이다. 나는 신출내기 강연자들에게 옷을 사주었고 창업한 친구들에게 컴퓨터를 사주었다. 아마추어 스포츠 팀들에게는 운동용품을 사주기도 했다. 이런 지출은 내 자선기금 목록에 기록되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뿌린 씨앗일 뿐이다. 그렇게 뿌린 씨앗이 내가 어떤 수확을 안겨줄지는 정확히 모른다. 하지만 확신한 건데 그렇다. 당신도 씨를 뿌려보아라. 그러면 예기치 않게 거래가 성사되거나 임금 인상이나 상여금이란 반가운 수익을 듣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이 옛날에 빌린 돈을 갚겠다며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 물론 그 효과가 반드시 돈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종양의 양성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언제나 골칫거리였던 딸이 당신에게 접근하며 대화를 시도할 수도 있다. 완벽한 연인을 만날 수도 있다. 빛을 완전히 털어낸 다음에 백만장자가 된 다음에 씨를 뿌리겠다고 지체하지 마라. 당신 삶을 방해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오늘이라도 당장 씨를 뿌리면서 그 걸림돌을 떨쳐내버려라. 사랑을 얻고 싶은가? 사랑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당신이 먼저 사랑을 베풀어라. 당신이 먼저 사랑의 물꼬를 떠뜨려라. 그러면 당신 삶으로 더 많은 사랑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어라. 그리고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받아들여라. 부의 순환을 위한 기도. 수표책에는 이렇게 써두어라. 자애로운 신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 돈이 자석처럼 내게 끌려온다. 후원금을 보낼 때는 이렇게 써두어라. 부의 무한한 순환을 위해 후원금을 보낸다. 언젠가는 내가 다른 형태로 나에게 돌아올 테니까. 이 돈은 신의 선물이다. 지혜와 믿음과 사랑으로 이 돈을 보낸다. 씨를 풀 때는 이렇게 다짐하라. 나를 통해 신의 사랑이 이 풍요의 씨를 축복해 몇 배로 키워주리라.